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꿀팁의 진심인 미스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흐가 사랑한 도시 남프랑스 아르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르 여행에서 빈센트 반 고흐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에 먼저 아르가 고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르 여행 전에 가졌던 궁금증들을 다뤄보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아르는 왜 유명한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대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파리를 떠나 아르로 내려왔어요. 아르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꿈꿨던 그는 희망에 가득 부푼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르에서 보낸 2년 동안 그는 300점 이상의 많은 작품을 남겼고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 연중 따뜻한 아르의 날씨 덕분인지 화폭 안에 담긴 그의 색채는 더욱 밝고 화려해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고흐의 작품이 탄생한 곳이 이곳 아르이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고흐의 작품은 왜 이렇게까지 유명할까? 현대 미술사에서 고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이유는 그가 형태와 색채의 변화를 시도한 화가이기 때문이에요. 고흐 이전의 화가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했지만 고흐는 작품 속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담았어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형태의 움직임을 표현했고 때론 상상에 따라 색채를 조합해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미술의 탄생에 기여했어요. 아르가 고흐의 그 끈끈한 관계를 알아봤으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첫인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아르의 첫인상은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소도시였어요. 아르 도시 내 주요 명소는 도보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있는데 중간 지점인 포흉 광장에서 주변 명소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아르 원형 경기장에서 롱강까지 도보로 10분 걸려요. 작은 도시 안에 명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니 아르는 골목 구석구석 걸어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르는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예요. 작은 골목길 안까지 고흐의 삶이 겹쳐 보여서일까요? 어둠이 내리고 조명이 켜진 밤이면 아르 거리는 고요하고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크고 화려하겠지 했던 처음의 생각은 이곳에 온 뒤 예상을 뒤엎듯 바뀌었어요. 제게 아르는 화려하지 않고 은은한 시간이 빚어낸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복잡하고 볼거리 많은 대도시도 물론 매력있지만 볼거리가 많아도 너무 많은 유럽 대도시 여행에 지친 분들은 소도시의 고즈넉한 골목을 거닐며 생각을 비우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데이 투어로 아르를 방문해도 도시 내 주요 명소들은 다 볼 수 있지만 아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고 싶은 분들께는 숙박을 추천드립니다. 해가 진 저녁 아르의 풍경과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남아있어요. 2박 정도 하신다면 충분히 아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르에서 3박을 했는데 이 중 하루는 주변 도시 후슬리옹을 방문했어요. 아르 인근에는 님, 아비용, 엑상프로방스, 고후드 등 가볼 만한 도시가 많기 때문에 아르의 숙소를 잡고 근교 마을 여행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고흐 작품 속 배경은 아르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르 구시가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4곳의 장소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에스파스 반 고흐입니다. 이곳은 아르 병원이 있던 장소로 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귀를 자른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던 곳이에요. 현재는 종합문화센터로 운영 중이며 그가 입원했던 2층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 원형 경기장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져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림 속 장소인 카페 반 고흐는 포흉 광장에 있습니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은 그림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방문자 리뷰가 안타깝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카페 반 고흐는 밖에서 구경하고 식사와 커피는 이곳 카페가 보이는 옆 카페에서 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떠올리게 하는 아르 원형 경기장은 남프랑스에서 로마를 만나는 뜻밖의 즐거움을 줍니다.
아를은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규모가 컸던 3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입장료를 내면 내부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경기장에서 5분 떨어진 곳에 아를 고대극장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에 건축된 이곳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야외 연극도 열립니다. 아를 원형경기장 티켓을 끊으면 아를 고대극장도 함께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흐가 그린 아를 공원의 입구, 이 작품의 배경은 아를 고대극장 뒤로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와 벤치가 많아 쉬었다 가기에 좋아요. 다음은 별이 빛나는 밤 그림 속 배경인 롱강입니다. 쓸쓸하고 고독했던 고흐의 삶을 떠올리기에 밤의 롱강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곳에 들러 잠시 감상에 빠져보세요. 간단한 음식을 가져가서 먹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 밖에도 작품 속 배경이 된 랑글루아 다리, 노란집, 알리스캉 등 그림의 모티브가 된 실제 장소들이 아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내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랑글루아 다리는 아를 구시가지가 아닌 외곽에 떨어져 있으며 걸어가기에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흐와 고갱이 2달 동안 함께 생활한 노란집은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을 맞아 사라졌고 현재 집터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또 고대 로마식 공동묘지인 알리스캉은 고갱이 아를에 도착 후 고흐와 만나 함께 그림을 그렸던 첫 번째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를 여행 전 보고 가면 좋을 컨텐츠를 소개할게요. 먼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고흐에 대한 강연입니다. 강연을 듣고 고흐가 살았던 삶을 이해하고 나면 아를에서 보는 풍경과 느끼는 감상이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맥클린의 빈센트 노래를 가사와 함께 들어보세요. 이미 알고 있던 노래라도 아를에 와서 들어보면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새벽에 노래 틀어놓고 가사 음미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저도 이때 아르레 분위기에 많이 취했는지 여행 내내 감상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때 적어둔 메모를 읽어보면 자신의 그림이 남들의 인정은커녕 비난을 면치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림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나갔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에게 그림은 자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그림들이 곧 세상이고 본인 자신이라고 여겼기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이상 못 듣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를 여행 후 생긴 나와 고흐의 친밀감을 더 끈끈하게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감상해보세요. 107명의 화가가 한 컷 한 컷 유화를 그려 총 10년간의 기간 동안 작업한 이 영화는 고흐와 그의 작품, 아를 도시 전체를 살아있듯 생생하게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노란 해바라기 밭이 더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고흐는 생전에 팔았던 그림이 딱 한 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가 아르의 밝은 햇살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여행 내내 아른거렸어요. 지금의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통해 느끼는 기쁨의 몇 배가 되는 행복을 그가 그림을 그리던 그 순간에 느꼈었길 소망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